고등학교 첫사랑을 30년 뒤 산악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산 위에서 다시 만난 이름 지연. 서울 근교 새벽 공기가 아직 도시의 숨결을 담기 전. 붉은 기운이 수줍게 동쪽 하늘을 물들일 즈음 민석은 묵직한 배낭을 메고 산악회 모임 장소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어딘가 낯선 들뜸이 발끝에 맺혀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깨끗하게 면도했고 평소보다 살짝 더 단정하게 재킷을 챙겼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민석 씨 맞죠? 이번이 처음이시라면서요? 중년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을 건넸고 그 옆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다들 50대에서 60대 사이 몇몇은 부부로 보였다. 장비며 복장도 제법 전문적이었다. 민석은 잠시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오늘이 첫 산행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긴 다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찰나 민석의 시야 한쪽에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검은 등산복에 모자를 눌러쓴 여인이었다. 밝은 회색 스카프가 바람결에 살짝 날렸다. 그녀는 대화에 섞이지 않고 조금 떨어진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햇살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선을 따라 흘렀다. 민석의 가슴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두 번 뛰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석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세월이 흐르고 얼굴선은 변했고 주름도 늘었지만 그 눈동자는 변하지 않았다. 지연이었다. 기억 속 마지막 장면, 고등학교 졸업을 며칠 앞두고 그녀는 말도 없이 전학을 갔다. 편지도 인사도 없었다. 그저 사라졌다. 민석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아니, 잊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새벽의 공기 속에 그녀가 있었다. 지연? 민석은 무심코 이름을 불렀고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녀의 눈에 스치는 놀라움. 민석이? 그녀도 알아봤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가 마침내 작게 웃었다. 민석의 심장은 그 순간 고등학생처럼 뛰기 시작했다. 등산이 시작되었다. 길은 완만했지만 민석의 마음은 울퉁불퉁했다. 산행 중간중간 지연과 몇 마디를 주고받았지만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사람들 틈에 섞여 걷는 동안에도 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옛날처럼 그 시절 교문을 나서던 길에서처럼. 오래됐지. 정말.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능선에 앉아 간식을 먹던 중이었다.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은 훌쩍 넘었네. 넌 여전히 민석이네. 넌 많이 달라졌지만 그 눈은 그대로야. 그녀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의 그것과 같았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그 순간 민석은 자신이 왜 이 산에 오게 됐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었다. 마음의 등반이었다. 잊은 줄 알았던 첫사랑의 이름을 다시 심장에 새기기 위한 여정. 하산길에 접어들 무렵 민석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연아, 내가 사라진 날 난 한참을 울었어. 지연은 잠시 멈춰 섰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말했다. 그 얘긴 언젠가 꼭 하려고 했어. 그때 못한 말들 지금이라도. 그리고 그날의 산행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30년을 돌아 만난 이름. 다시 설렐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민석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젊은 시절 비 내리던 그날의 기억. 기억은 언제나 어느 특정한 장면에서 시작된다. 민석에게는 그 장면이 있었다. 흐릿한 회색 하늘 아래 빗소리에 잠긴 교정, 그리고 그 속에서 또렷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실루엣. 검은색 교복 치마 아래로 또각또각 울리던 단정한 발걸음, 흰 운동화 끈이 매듭 없이 흘러내린 채. 그날도 비가 내렸다. 학교가 일찍 끝났고 아이들은 젖은 운동장을 피해 3355 교문을 빠져나갔다.
민석은 가방을 허리에 둘러맨 채 우산을 펼치려다 주춤했다. 교문 앞에 우산 없이 서 있던 누군가 지연이었다. 그녀는 우산을 두고 나왔고 정류장까지는 꽤 걸어야 했다. 비는 생각보다 거세게 쏟아졌고 그녀는 두 손을 가방끈에 꼭 쥐고 있었다. 민석은 망설임도 없이 우산을 접어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같이 갈래? 지연은 고개를 들고 민석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민석의 심장은 과하게 뛰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며 걷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우산 위로 토닥토닥 부딪혔다. 좁은 우산 아래에서 둘은 어깨를 거의 붙이다시피 했다. 민석은 슬쩍 우산을 그녀 쪽으로 더 기울였고 그럴수록 그는 더 젖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우산 속 그 작은 공간에서 세상은 마치 그들 둘만 존재하는 듯했다. 민석아, 넌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해? 지연이 문득 말을 꺼냈다. 국어? 시 같은 거 좋아해. 그냥 그 사람 마음을 다 적어 놓은 것 같잖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나는 음악. 음표 사이에 침묵이 좋더라.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 말하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민석은 가슴이 찡했다. 말 없는 그녀의 눈빛, 말 없는 손짓. 그 모든 것이 시와 음악 같았다. 감정은 차곡차곡 쌓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첫사랑이 되었다. 며칠 후 민석은 작은 결심을 했다. 교실 칠판 아래 책상 서랍 안에 쪽지를 넣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단 한 줄. 그날 같이 걸어서 좋았어. 또 같이 걸을래?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고 쪽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민석은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라 믿으려 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은 불안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그친 이른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 하나가 말했다. 지연이 전학 갔대. 어제 마지막 날이었대. 민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다. 어제도 그제도 그녀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떠난다는 기척조차 없었다. 가방 안쪽에 접어넣었던 두 번째 쪽지는 결국 꺼내지도 못한 채 찢겨졌다. 그날 오후 민석은 혼자 우산을 들고 그 길을 걸었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정류장까지.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민석의 눈앞은 흐릿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에서 진짜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기억은 무심히도 그날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 현재의 민석은 지연과 다시 마주한 산속에서 문득 그날을 되뇌며 속삭였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바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그 대답은 곧 들리게 될지 모른다. 다시 만난 지금 그 침묵은 언젠가 끝을 말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그녀는 다른 사람과 같았다. 산행은 계절을 따라 몇 번이고 이어졌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이 닿기 시작했을 무렵 민석은 어느새 산악회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 속에 지연도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마주치는 순간마다 심장이 요동쳤고 말 한마디 꺼내는 데에도 눈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녹여냈다. 몇 번의 산행, 몇 번의 식사 자리, 몇 번의 짧은 웃음,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을 깨뜨렸다. 어느 날 산행 후 뒤풀이 자리에서였다. 산 아래 작은 식당, 나무 테이블 위로 김이 피어오르던 막걸리 주전자.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전을 집어들고 있었다. 민석과 지연은 그 소란스러움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 창가 구석에 마주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그늘이 어렸다. 민석 씨는 여전히 조용하네. 옛날 그대로야.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넌 조금 달라졌어. 민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 말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술잔을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나 이혼했어. 벌써 10년 됐네. 민석의 손에 쥔 술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처음엔 다들 반대했지. 성격도 다르고 너무 급했거든.
근데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지친 세월의 흔적이 있었다. 민석은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눈가에 스치듯 맺힌 고독만이 보였다. 아들 하나 있어. 지금은 유학 중이야. 가끔 연락 오고 뭐 서로 잘 지내는 거지.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민석이 알던 그 시절의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순수했던 교복 소녀는 이제 삶에 긁힌 상처를 감춘 여인이었다. 민석 씨는 결혼했었지? 응. 오래 살았어. 25년. 작년에 이혼했어.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말 없는 이해가 오갔다. 서로의 눈 속에서 상처받은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을 본 듯한 느낌이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더라.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 보니 마음이 거기 없더라. 민석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처음엔 안 믿겼어. 내가 이렇게 될 거란 걸. 근데 결국 그렇게 되더라. 잠시 막걸리 잔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조용한 공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겨울바람이 창문에 스치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게 두 사람을 감쌌다. 민석은 묻고 싶었다. 그때 왜 떠났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는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눈빛을 보니 아직 꺼내지 못할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민석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연은 여전히 지연이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이혼녀였고 삶에 찌든 어느 중년 여인이기도 했다. 그리고 민석 역시 그랬다.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이제는 홀로 선 40년 된 청춘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민석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설렘이 있었다.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 그것이 민석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다시 바라봐도 될까? 아니면 이건 단지 옛 추억에 대한 감정일 뿐일까? 민석은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눈을 감은 어둠 속에 옛날 그 비오는 날 지연의 미소가 조용히 떠올랐다. 함께 걷는 길 다시 뛰는 심장.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아침이었다. 서울 외곽 겨울의 끝자락. 밤사이 소복이 내린 눈이 산의 능선을 따라 하얗게 눌러앉아 있었다. 바람은 날카롭지 않았고 공기는 잔잔했다. 민석은 등산복 위에 흰 눈을 살짝 털어내며 약속 장소 앞에 섰다. 나 혼자도 괜찮은데 왜 따라오시겠다고 했어요. 어제 지연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산악회 정기 모임이 취소된 날 그녀는 혼자 산에 오를 생각이었다. 그 말을 들은 민석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혼자보단 둘이 좋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단둘이 산에 오르게 되었다. 산길은 고요했다. 눈 덮인 흙길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다. 나뭇가지에 남은 하얀 자국들이 마치 기억처럼 걸려 있었다. 조용하네. 이렇게 조용한 산은 처음이야.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볼에는 겨울바람에 스친 듯한 홍조가 살짝 맺혀 있었다. 민석은 그녀 옆을 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사람들 없는 산. 조용히 걷기만 해도 마음이 좀 나아지지. 지연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밭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는 조금 덜 슬퍼 보였다. 산 중턱 낡은 벤치 하나가 눈 속에 묻혀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다.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민석 씨 기억나? 고등학교 때 나한테 쪽지 준 거. 그 말에 민석은 흠칫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 근데 너 대답 안 했잖아. 지연은 잠시 말없이 눈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날 읽었어. 사실은 기뻤어. 너무 기뻐서 오히려 겁이 났나 봐. 민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연은 이어서 말했다. 우리 집 아빠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 나서 그날 저녁에 이사했거든. 마음 정리할 틈도 없이.
그녀는 작게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다. 한 번쯤 연락을 할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쌓이고 어느새 지금은 늦었겠지란 생각만 남았어.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소리만 들릴 듯했다. 아, 그랬구나. 그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녀도 아팠던 거구나.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점점 푸르러졌다. 눈으로 덮인 풍경 사이 민석은 지연의 발자국만 따라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인생의 두 번째 출발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정상에 올라선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찻잔 없이도 따뜻한 순간이었다. 민석은 용기를 냈다. 가슴 안에 수년간 묻어두었던 감정을 드디어 꺼내려 했다.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돌렸다. 민석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난 지금 너랑 걷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 그때 못한 말 지금 할게. 지연의 눈에 작은 떨림이 번졌다. 민석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때도 너를 좋아했지만 지금도 그래.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너라서 가능한 것 같아. 그 말과 함께 바람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지연은 말이 없었다. 그저 민석을 바라봤다. 오래, 아주 오래. 그 눈 속에는 놀람도, 미소도, 슬픔도 그리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하산길에 접어들 무렵까지도 그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말 없는 걸음. 조용한 산길. 민석은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너무 이른 걸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렸다. 그리고 그 말은 그날의 마지막 잔설처럼 조용히 흩어졌다. 고백 그리고 대답 없는 하산길.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은 예상보다 길고 조용했다.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지만 바닥에 쌓인 눈은 여전히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민석은 뒤에서 조심스레 지연을 따랐다. 앞서 걷는 그녀의 어깨 위로 해질 무렵에 햇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민석의 고백이 뱉어진 이후 그 순간부터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고개를 돌려 웃으며 조심해요 라거나 여기 미끄러워요 같은 짧은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보여주지 않았다. 무반응은 곧 거절일까? 민석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정과 불안이 쉴 새 없이 몰아쳤다. 하산길 중간 작은 쉼터 벤치에 앉아 따뜻한 물을 나눠 마셨다. 민석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까 내 말 당황스럽게 했으면 미안해. 그냥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라. 지연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석 씨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이해해요.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감정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단단히 닫혀있는 문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둘은 산 아래 작은 찻집에 들렀다. 찻집 창밖에는 늦은 오후의 빛이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창틀에 앉은 고양이가 하품을 하며 몸을 말고 있었고 따뜻한 보이차의 향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지연은 차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석 씨가 날 좋아한다고 했을 때 기뻤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다시 설레는 일이 생길 줄 몰랐거든요. 민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말이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또 한 번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그 감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근데 난 지금 누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아직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 눈빛은 분명했다. 부드럽지만 선을 긋고 있었다. 민석 씨가 소중해요. 그리고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그 말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겨울 초저녁의 어둠이 빨리도 깔렸다. 민석은 버스 정류장까지 지연을 바래다 주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정말. 그리고 버스가 와서 그녀가 올라탔다. 창밖에서 손을 흔들던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손끝이 얼어오는 줄도 모른 채.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의 말, 표정, 침묵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절이라기엔 따뜻했고 희망이라기엔 조심스러웠던 그녀의 반응. 그는 깨달았다. 지금의 지연은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문을 완전히 닫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산악회 단체 메시지방에 글이 올라왔다. 지연이었다. 이번 주 산행엔 못 나가게 됐어요. 조금 쉬고 싶어서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겨울은 그렇게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민석은 알고 있었다. 봄은 반드시 언젠가 다시 온다는 것을. 봄의 입구 두 번째 시작. 겨울의 끝자락이 지나고 봄이 조용히 도시를 감싸기 시작했다. 거리의 나무들은 연두빛 새싹을 틔우고 공기에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민석은 산악회 단체 메시지방에 올라온 새로운 산행 공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이번 주말 남한산성 봄맞이 산행 예정입니다. 참가하실 분은 댓글 부탁드려요. 그는 손가락을 멈추고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산악회 활동을 쉬고 있었고 그녀의 부재는 민석에게 허전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봄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절이었다. 며칠 후 민석은 산행 당일 아침 산행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연씨? 그녀는 민석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오랜만이에요, 민석씨.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산행을 시작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산길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걷는 동안 지난 겨울의 침묵을 조금씩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지연씨는요? 저도요. 다시 산에 오니까 좋네요. 그들의 대화는 짧고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산행이 끝나갈 무렵 민석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연씨, 다음 주말에도 산에 오실 건가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생각이에요. 민석은 그녀의 대답에 미소 지었다. 봄은 그렇게 두 사람에게 두 번째 시작의 기회를 주고 있었다.